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에 이어지는 글자편 한자 더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글자는 앞서 배웠던 사자성어편 선공후사의 마지막 글자죠. 네, 바로 사사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자의 왼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벼화자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의 모습, 벼화자와 함께 할 건데요. 지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벼화자를 배웠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글자편 6강에서 함께 했던 벼화는 모두 왼쪽에 공통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지고 온 글자들은 좀 다른 형태인데요. 그럼 오늘의 글자들 공개해 볼게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글자들은 벼자가 왼쪽에 자리한 것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태가 비슷한 만큼 오늘의 글자들 난이도도 굉장히 닮아 있네요. 네, 모두 4급 글자입니다. 공통 글자를 제외한 아랫부분의 글자들을 잘 구분해 보면서 첫 번째 글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빼어날 수라는 글자. 빼어날 숫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이에 내라는 글자입니다. 이러하여 곧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에 내자에 대한 해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마다 제각각이어서 별로 소개해 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글자를 다른 글자들과 구분할 줄 알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한번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네자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손동작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인데요. 이 글자의 옛날 형태를 보면 지금 보이는 이 선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엄지손가락 모습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빼어나다라는 것이 뛰어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암기법과 구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위에 벼자와 연결시켜 봐야겠죠? 벼라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식으로 손꼽히는 빼어난, 훌륭한 그런 곡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으로서 빼어난, 뛰어난 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빼어날 수를 활용하는 예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작과 수제. 수작의 작은 바로 지을작이죠. 수작이라는 단어는 명작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뛰어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제의 제자는 바로 제주제자입니다.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영재, 천재에도 이 제자를 쓰죠. 그리고 예전 성적표에 기록되었던 추억의 수미양가, 거기에서 수가 바로 이 빼어날 숫자예요.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맞길 위라는 글자입니다. 맞길 위에서 벼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바로 여자 여라는 글자이죠. 바로 두 손을 가지런하게 앞으로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 글자를 계집여라고도 많이 불렀는데요. 아무래도 어감 때문인지 요즘은 여자녀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길 자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자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안주인이죠. 아무래도 예전에 만들어진 글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의 시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안주인에게 곡식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과 위임, 위원의 원은 인원원인데요. 대표적으로 수능 출제위원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위원이라는 것은 선거로 뽑히거나 아니면 지명이 되어서 어떤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위임은 바로 또 오른쪽에 있죠. 네, 위임의 임은 바로 맡길 임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책임을 맡기는 것이고요. 담임 선생님 할 때 담임 그리고 책임에도 이 임자를 씁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를 소개합니다. 사계절의 계절, 계절계. 계절계자의 아래에는 바로 아들자, 자식을 뜻하는 이 글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들자자에서 가로획이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양팔인데요. 양팔을 벌리고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위에 있는 별을 거두기 위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동원이 되는 수학의 계절입니다. 계절계자에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를 막둥이, 막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제 예시 단어를 통해 관련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과 동계, 계절의 절은 마디절입니다.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마디절자를 쓰네요. 마지막 단어는 동계올림픽의 동계입니다. 네, 동자는 역시 겨울 동자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전에 살펴봤던 벼와자와 달리 왼쪽이 아니라 위쪽에 위치한 글자들로 함께 만나봤고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다른 글자들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암기 팁과 함께 자기만의 암기 노하우도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